오늘 저희가 첫 시간으로 오호컴퍼니의 이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브랜드 중에서도 컨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컨셉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작게 시작하는 요즘에는 또 워낙 부업이라든가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많이 점점 커지고 있고 네네네.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많이 진출하시는데 이제 무턱대고 진출하시는 것보다 네. 자기가 팔 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팔 상품의 컨셉은 뭔지 확고하게 네네네. 컨셉을 잡고 시장에 진출하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뭐 브랜딩이다 컨셉이다 큰 회사들 돈 많은 회사들이 전유물처럼 여기는 시간이 이제 지난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님도 사실 컨셉 하나 힘 때문에 그렇게 커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명확한 컨셉이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소비자들한테 더 와닿을 수 있었죠. 이만큼 컨셉이 중요하다. 그리고 작은 회사일수록 선명하고 뾰족한 컨셉이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마 오코퍼레이션의 월간 칫솔이라는 브랜드가 아마 그 브랜드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이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게 좀 막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몇 가지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브랜드 컨셉을 잡는 첫 번째 방법은 사실 여러분도 아실 텐데 기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고자 하는 제품, 또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어떤 기능적인 특장점. 예를 들어서 대표님 옛날에는 팩스를 쓸 때 감광지라고 따로 썼대요. 전용 종이가 있었대요. 그때는 이제 감광지가 돌돌돌 말렸대요. 네. 근데 어떤 팩스 회사가 이거를 일반 종이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죠. 옛날에는 감광지만 쓸 수 있었는데 일반 용지, A4 용지도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네네. 돌돌로 말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적으로 선명한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그걸 컨셉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험을 가지고 컨셉을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텐데 대표님 혹시 그 서브웨이 종종 가보시나요? 네네,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브웨이가 뭐가 제일 좋으세요? 내 입맛에 맞게 네. 빵도 고를 수 있고 야채도 고를 수 있고 네.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으신 것 같아서 역시 대표님은 다르시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서브웨이 가면 어떻게 보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네. 내가 원하는 토핑이나 뭐 빵 종류나 치즈 종류들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이게 브랜드 경험입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가 서브웨이가 가장 보여주는 어떤 특장점인 것 같아요. 경험제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브웨이 가면 내가 원하는 여러 종류의 어떤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경험들을 제공하는 게 어떤 경험적 컨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상징적 컨셉이라고 있습니다. 게스 청바지 아시죠? 네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게스요? 네. 게스 청바지 하면 뭐 이제 젊은 사람들, 네네. 20대. 네. 네. 재밌는 게 게스 로고에 이게 물음표 들어갔잖아요. 네. 빨간색 물음표 로고가 들어갔는데 이 로고가 초창기에는 어떤 상징을 했냐면 이 게스라는 청바지 회사가 대단한 게 허리가 24인치 이하로만 만들었대요. 날씬한 사람만 입어라. 되게 좀 도발적인 마케팅이죠. 네네. 상징인 거죠. 게스는 정말 몸매가 좋은 허리가 24인치 이하만 입을 수 있는 청바지. 사실 청바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바지잖아요. 원래 광부들이 입던 바지니까 정말 그렇죠. 편한 바지인 건데 게스는 24인치 이하로만 제품 24인치 이하면 뭐 23인치, 22인치 이 사람입니까 이게? 개미얼이죠. 네. 그렇게 마케팅을 하니까 야 게스는 날씬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청바지다. 젊은 사람들만, 멋진 사람들만 쿨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저도 이게 뭐 좋다 나쁘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영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도발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뭐랄까요? 약간 좀 진짜 머리가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꼭 이런 브랜드를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약간 상징적인 컨셉이다. 기능으로 차별하거나 경험으로 차별화하거나 어떤 제품이 어떤 상징성을 띠게 되면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제가 약간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컨셉을 잘 잡은 브랜드 중에 풀무원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풀무원 하면은 또 슬로건이 아주 머리에 들어오죠. 어떤 슬로건이 떠오시나요? 바른 먹거리 풀무원. 네. 이게 컨셉이 선명하면 그 카피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바른 먹거리 그리고 자연을 담은 그릇. 로고에도 연결이 되죠. 컨셉이 명확하면요 광고하기도 쉬워요. 로고 만들기도 쉽고 네. 카피 쓰기도 쉬워요. 스토리텔링 하기도 쉽죠. 네. 대표님 뭐
월간 칫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아마 다른 브랜드보다 만들기 좀 쉽지 않으셨나요?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명확하니까. 네네. 제일 좋은 칫솔은 새 칫솔이다. 그러니까요. 라는 컨셉이 명확하기 때문에. 컨셉 명확하니까 카피도 쉽게 뽑으셨을 거고. 그 후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죠. 네네네. 네. 컨셉이 명확하면 두앤돈츠가 선명해집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컨셉이 분명한 그런 어떤 브랜드는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가 선명해요. 풀무원은 튀김면을 안 만들잖아요. 네네. 왜냐면 자연주의 컨셉이니까. 자연을 담은 그릇인데 자연을 튀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튀기면 맛있는데. 네. 말리거나 뭐 이렇게 생면으로 먹어야지 튀기면 인공적인 게 되니까 자연주의 컨셉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풀무원은 튀김면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웬만한 라면은 사실 튀겨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면서도 풀무원은 자기 컨셉을 지키기 위해서 겉면과 생면만을 만들고 튀김면을 만들지 않는 거죠. 이게 두앤돈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 칫솔이 갑자기 연간 칫솔을 만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월간 칫솔 같은 경우도 한 세트에 12개 칫솔이 있어가지고 월마다 지켜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컨셉이 선명한 회사들은 브랜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어떤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고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지켜갈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약간 현대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현대카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브랜딩을 가장 잘하는 회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 대표님 현대카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우선 컬러, 그다음에 컬러. 뭐 M 브랜드, N 브랜드.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회사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직접 하고 있죠. 네네네. 저는 현대카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서체예요. 네네. 현대카드 서체. 아, 네, 맞아요. 이거 획기적인 거였거든요. 회사가 전용 폰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세상 필요 없는 작업일 것 같잖아요. 아니 뭐 이게 유료 폰트나 무료 폰트가 넘치는데 굳이 현대카드의 서체를 왜 만들어 하실 텐데 광고를 볼 때 이게 현대 광고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표님 기억나시죠? 현대카드 네네, 서체.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회사의 건물 지하 주차장에도 숫자가 다 현대카드 서체로 쓰여 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별 요소가 되는 거죠. 그걸 따라한 회사가 배달의 민족. 배민 서체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서 이 배달의 민족의 서체를 쓰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되게끔 디자인 담당 이사님 한명수 이사님이라고 제가 아는 분인데 이 네. 배달의 민족의 디자인 담당 이사님이신데 이분이 나와서 회사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희는 서체 개발 회사입니다. 오. 그리고 뭐 부업으로 배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상징적인 건데 그만큼 약간 자신의 컨셉을 선명한 컨셉을 서체라는 것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대카드가 뭐 디자인 라이브러리, 뭐 뮤직 라이브러리, 뭐 네네. 쿠킹 라이브러리, 트래블 라이브러리 이런 도서관을 만들거든요. 현대카드가 어떤 문화적인 프론티어, 컬처에 관련해서 뭔가 앞서가는 사람들의 인상을 좀 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카드에 뭐 컬러도 넣고 디자인도 엄청 다양하게 하고 앞서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카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별화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네. 다른 뭐 신한카드나 LG카드 이런 카드를 쓰는 사람들보다 좀 더 앞서가는 사람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아마 이런 노력을 하기 때문이고 그런 인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상 쓸데없는 짓 같아요. 왜냐면 슈퍼매치 이런 거 하잖아요. 슈퍼 콘서트. 네네, 맞아요. 정말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근데 거기를 가려면 무슨 카드만 써야 되죠? 현대카드로 결제를 해야죠. 네. 혹시 대표님 현대카드 있어요? 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그냥 신한카드 쓸 때보다 뭔가 좀 현대카드 쓰면은 뭔가 좀 제가 좀 앞서가는 것 같은 그게 뭐 실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대카드가 카드 회사 중에서 1등이 될 수가 절대 없어요. 왜냐면 은행이 없거든요. 은행 그렇죠. 고객이 몇 천만씩 가지고 있는 국민카드나 신한카드가 있는 한 1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다른 방식으로 한 거죠. 브랜딩에 올인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지금의 어떤 브랜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딩을 가장 잘하는 회사로 알려진 이런 이유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컨셉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를 배달의 민족과 현대카드는 서체나 도서관 같은 것들 짓는 것들로 자기 컨셉을 우리는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브랜드야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게 된 거죠. 자기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하면서 네네. 오히려 더 자기 사업을 알리는 거죠. 그렇죠. 네. 컨셉을 강화한 거죠.
여러 컨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도 하나의 컨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송기령 이분이 데이터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이분이 되게 유명하죠. 책도 읽었고. 예, 책도 여러 번 내셨고 이분이 꽁지머리를 한 이유가 자기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은 와이셔츠 소매에다가 항상 마인드 마이닝인가? 네, 마인드 그런 마이닝. 어떤 네. 저기 슬로건을 쓰시는 거잖아요. 개인도 이렇게 컨셉이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 회사들도 그런 어떤 컨셉을 뾰족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컨셉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으로 차별하거나 경험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상징적인 어떤 메시지를 월간 칫솔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요소와 상징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차별화가 됐지만 상징적으로도 월간 칫솔이 한 달에 하나의 칫솔을 쓰는 그런 어떤 네네. 브랜드로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190만 개 칫솔 중에서 최고의 가장 사랑받는 1등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표님 첫 시간 저희가 브랜드 컨셉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제가 모르던 것들도 좀 알게 되었고. 그러셨나요? 대표님 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명확한 컨셉이 무엇인지 네네.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례로 사실 컨셉을 뾰족하게 해서 월간 칫솔이라는 브랜드를 차별화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도 되게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도 오 코퍼레이션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만드시는 브랜드도 정말 뾰족한 컨셉을 보여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사례로 자주자주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코퍼레이션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첫 시간은 브랜드와 브랜드 컨셉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브랜드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초대 손님들 모시고 함께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알고 계신 여러 업체들이 작지만 강한, 그리고 나중에는 크고 강한 브랜드가 되실 수 있도록 동영상 컨텐츠 여러분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과 함께하는 브랜드 밑자 배우기 그 첫 시간 컨셉편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